튼튼한 안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명령,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날입니다. 13년 전 오늘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해를 수호하다 쓰러져간 많은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그리고 제2 연평해전으로 인해 바다 위 호국의 별이 된 서해 수호 55용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넷째 주 금요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날이었네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희생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서해수 55명의 용사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명예롭게 임무를 완수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용기와 투혼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제2 연평해전의 영웅 윤영하,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형, 이 영웅들의 이름을 단 고속정이 국토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서해 바다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수호하다 희생된 호국 영령들을 기리면서 오늘 행군기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23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 TV. 자, 여러분 모두 주목! 네. 지금은 전군 부대자랑! 예, 오늘 전군 부대자랑 인천광역시 편입니다. 신출, 기몰, 하늘, 바다, 땅 그 어디서든 임무를 완수하는 전략적 신속 대부대. 특전 정신으로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특전 장병들. 제9 공수특전여단 귀성부대 전우들과 함께합니다. 네. 우리는 최강의 전투력으로 미래 전장을 책임지는 첨단화된 특수부대입니다. 우리는 강인한 전투력과 완벽한 준비태세 확립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귀성부대입니다. 우리는 적의 그 어떤 위협에도 결전의 각오로 임하는 대한민국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신출 귀몰, 세계 최정의 대체 불가. 제9 공수특전 여단. 바로 우리가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어떠한 임무도 완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성부대 대위 정재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성부대 상사 정용훈입니다. 네, 지난주에 두 분의 그 시범, 와우,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특전사의 등판 소식과 함께, 예? 행국의 엄청난 질문,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특전사에 뭐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뭐 어떻게 하면 특전사가 갈 수 있냐, 특전사가 될 수 있냐 막 물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들어가다가는 우리 SNS 관리하는 막내 작가에게 큰일이 생길 것 같아서 SNS 막내 작가가 저 그만둘래요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안 되죠. 오늘 저희가 확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군기 SNS는 물론이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작은 댓글들까지 싹
다 모아서 특전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부터 아주 사소한 질문들까지 골라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름하여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이야기 Y 특전사 편입니다. 궁금한 이야기 Y 특전사편. 저희 질문 굉장히 날카롭게 준비를 해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두 분. 네,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안 되면 이겨라. 안 되면 대결하라. 안 되는 질문 없다. 어떤 질문 없다. 안 되는 질문은 없다. 어떠한 질문이든 답변하겠다. 훌륭해. 질문 진행시켜. 네. 첫 번째는 몸풀기용인데요. 가벼운 질문으로 골랐습니다. 특전사는 밥 먹고 훈련만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대체 어떤 체력으로 버티시는지,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저도 궁금한데 정말 밥 먹고 훈련만 하시나요? 1년의 절반 이상은 다 야외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부대원들보다는 훈련의 강도라던가 이제 훈련의 주기가 빨리 돌아오는 건 사실입니다. 오. 근데 이거 약간의 이제 노림수가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요즘 자기 관리로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너튜브에서도 특전사처럼 운동하면 체력 짱이 된다고 하면서 특전사 운동법 그리고 특전사 체력 단련 특전사 운동 루틴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영상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어우, 의외로 뭐 갓생사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왕 그 말 나온 김에 좀 알려주시죠. 뭐 이렇게 마음 많은 특전사이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네 특전사처럼 운동하는 법 뭐가 있나요? 정말 많은 운동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따라하기 쉬운 간단한 운동 방법이 있는데요. 체력을 늘리는 데는 아무래도 이만한 운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1km를 최선을 다해서 전력으로 뛰었을 때 시간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번에 달리기를 하면 2km를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시간을 측정을 하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체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막 숨이 턱까지 차오르서 막 죽기 직전까지 막 달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그 속도로 1km가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m 되면. 아니 근데 설마 이걸 매일 해요? 특전사 장병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병들이 정용훈 상사처럼 자기만의 운동법으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요. 부대 차원에서도 매일 3시간 이상 특전 체력 단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 막 이게 막 국력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체력은 그 국력 아닙니까? 특전사 여러분들은 개인 체력 훈련도 제대로 그냥 딱 하네요. 훌륭합니다. 다음 질문은 뭔가요, 소희 씨? 네, 궁금한 이야기 Y. 이번엔 아주 구체적이고도 심층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특전사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라는 말이 있던데 다들 어떻게 살아남으신 겁니까? 언제가 가장 힘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로 16년 차입니다. 올해 복무를 했지만 이제 훈련하는 매 순간마다 힘이 들곤 합니다. 뭐 내륙 전술훈련, 뭐 천리행군, 대대 전술훈련 평가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지만 그래도 힘든 만큼 팀원들과 부대원들, 동료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든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16년 동안 복무를 하셨군요.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특전사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힘든 걸 알고 지원했는지 모르고 지원했는지 궁금해요. 알고 지원했습니다. 아니 그 특전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네. 군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우연치 않게 아버지께서 국군의 날 그 태권도 시범회 장소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봤구나. 네, 그때 그 시범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이런 전율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특전사를 가야겠다고 다짐하고 20살이 되자마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애국자시네. 어떻게 보면 또 아버님을 통해서 국군의 날 낚이신 거잖아요. 이걸 낚였다고 그러니까요? 표현해 이 사람아 그거를.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국군의 날 무술 시범단으로 예비 특전사분들을 낳고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물고 물리는. 네, 와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누가 보더라도 특전사 시범을 보게 된다면 네. 한 번쯤은 복무해보고 싶은 그런 부대로 생각하고 지원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저희가 현역분들 도열을 할 때에도 되게 오랜 시간을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공무술이라던가 제가 국군의 날 시범 보니까 거의 100명 이상이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일단 전 병력이 모여서 훈련을 하는 데는 거의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우와. 소요가 됩니다. 저도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혹시 후회하진 않으세요? 특전사 지원한 걸? 솔직하게? 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와. 지금까지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입대하고 나서 더 특전사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긍심,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이 특전사분들이 특부심, 특전사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정말 남다른 것 안 같아요. 달라요. 이 시점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자, 궁금한 이야기 Y. 네, 다음 질문은 뭔가요? 네, 자 이번 질문은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특전사, 특수부대니까 부대 시설, 병영 생활도 특수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의외로 이런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뭔가 보통 부대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시설부터 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일단은 부대 현장에 장비나 이런 첨단화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VR을 이용한 훈련장도 있고요. 우와. 특히나 복지 시설로는 24시간 편의점이 있습니다. PX와 네, 여단급 부대에서는 24시 편의점이 있는 게 드문데 그렇죠. 자랑할 만한 시설인 것 같고 오. 또한 장병들의 미래와 유익한 병영 생활을 위해서 국내 대학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영내 민간 대학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어서 민간 교수님들이 부대로 와서 장병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장병들의 학습 여건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야, 영내 야, 편의점이랑 민간대학 캠퍼스가 위치했어요. 네, 오. 24시간 편의점도 대단하지만 진짜 장병들의 학습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특전사의 병영 생활이 특수할 수밖에 없는 게 특전사 입대하면 복무하는 동안 뭐 자격증을 한가득 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복무 기간 중에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 보통 각 주특기별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데 응급구조사, 특공무술, 인명구조, 응급처치법 강사, 수상안전법 강사 등과 같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자격증이 있으세요? 저는 자격증이 한 12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두 개도 아니고 12개? 12개? 인명구조원, 그리고 수상안전법 강사, 응급처치법 강사, 인터넷 정보관리사, 그리고 제한무선통신사, 그리고 특공무술, 태권도, 크라브마가, 스킨스쿠버, 그리고 지게차, 굴삭기, 불도저 등을 취득을 했고 매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검정에 응시를 해서 자기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니 사실 뭐 운전면허증 그리고 태권도 단증 딱 2개만 가지고 있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는데 사실 인명구조원, 특공무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뭐 굴삭기 그리고 지게차 자격증은 뭐죠? 그러니까. 국가적 파업 현장에도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철도 파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특전사에서 복무하고 있는 선배분들께서 지하철 파업을 나가서 대신 지하철을 원활하게 운행하고 이제 국민들이 뭐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제한 사항이 없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진짜 뭐 못하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자, 그럼 복무할 때 자격증을 좀 따두면은 전역하고 나서 관련 분야에서 취업하는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특히나 소방관이나 경찰, 보안, 경호 관련 전문직으로 취업 이용하면서 상당 부분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듣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TV 앞으로 몰려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특전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격 조건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바늘구멍에 낙타까지는 아니어도 실 넣기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특전사 될 수 있나요? 다른 과정과 동일하게 특전사 지원 과정은 총 4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필기평가, 체력검정, 그리고 면접, 그리고 신원조회로 나뉘는데 아무래도 특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체력평가가 중요합니다. 혹시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무슨 소리? 특전사 지원율 올라가는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특전사 시험 합격은 행운기.
이제 마지막 질문 만나볼게요. 네, 궁금한 이야기 Y. 오늘 이 질문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에요. 특전사 훈련 수준이 지옥에 살짝 발을 담갔다 빼는 수준이라던데 도대체 어떤 훈련을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워낙 훈련이 힘들다고 소문이 그러니까요. 많아서 이런 네. 질문이 있을 줄 알았어요. 도대체. 심지어는 특전사 훈련 받다가 지옥문이 열리면 지옥으로 못 도망가게 교관들이 지옥문 닫고 훈련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사실인가요? 조금은 가장된 부분이 있는 것 그쵸? 같습니다. 그냥 거짓말. 말만 이렇게 하고 실제 정말 지옥 아닐까요? 안전시키고. 네. 특전사가 되려면 특전부사관 후보생들은 특수전 학교에서 16주에 걸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악명 높은 훈련이 특전 극기 훈련입니다. 40km 완전군장 달리기와 트럭 끌기, 환자 이동, 타이어 운반과 같은 10가지 임무를 4시간 안에 주파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트럭 끌기. 이야, 4시간 안에 그 많은 거를 다 한다고요? 와, 역시 특전 요원이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후보생 때 하는 거라면은 특전 요원이 되면은 뭐 어떤 훈련을 받는 거예요? 특전사들이 받는 훈련은 대표적으로 낙하산을 이용해 적진에 침투해 임무를 수행하는 공중 침투 훈련, 전투 수영과 해상 방향 탐지 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해상 침투 훈련, 험준한 산악 지역을 극복하기 위한 산악 극복 훈련, 400km를 걷는 천리행군, 테러범의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대테러 훈련,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실전적 종합 무술인 특공 무술이 있습니다. 네. 와, 아니 대충 들어도 약간 공중에서 뛰어내리고 막 바다에서 수영하고 산도 타는데 특공 무술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1년 단위마다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오, 야, 상상이 안 된다. 진짜, 진짜 네. 대단하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많은 훈련 중에서 특전사 훈련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훈련은 뭐가 있나요? 우리 부대에서 제9공수 특전여단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공중 침투 훈련이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진짜로 특전사 하면은 강화 훈련, 강화 훈련 하면은 특전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항공기에서 뛰어내리고 낙하산을 이용해 적진에 침투하는 전술 강화는 특전사의 상징이자 임무 완수를 위한 기본 훈련입니다. 1958년 4월 1일 공수교육 수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64기가 수료했습니다. 또한 고공강화 같은 경우도 특전사가 1976년도에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강화 훈련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뭐가 다른 거예요? 특전사 강화는 크게 공수 기본 강화와 고공 강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수 기본 강화는 약 2,400피트 상공에서 강화를 하게 되면 4초 뒤에 낙하산이 자동으로 산계가 되는 강화고요. 그리고 고공 강화는 9,000피트 이상 상공에서 뛰어내린 다음에 일정 고도에 다다를 때쯤 개인이 직접 낙하산을 개방하는 강화입니다. 와, 9,000피트면은 2,700m라는 소리인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가 심장마비가 있으면 죽거든요. 700. 그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는 어떻게 그렇게 하죠? 거의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고공 강화랑 스카이 다이빙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특전사 고공 강화는 전술 목적으로 하는 강화이기 때문에 낙하산의 하중과 그리고 전투 하중을 고려해서 고고도 강화법이 존재를 합니다. 고고도 강화법은 뭐예요? 고고도 강화법은 고고도에서 낙하산을 개방을 해서 수 킬로미터 가로질러서 활공하는 침투 방법인데 적에게 항공기 소음을 노출시키지 않고 은밀하게 침투할 때 사용하는 강화법입니다. 저는 말만 들어도 지금 어지럽거든요. 맞아. 울렁울렁하고 산소 부족해요, 속이. 산소가. 네, 두 분 혹시 강화 훈련 받아보셨겠죠? 네, 받았습니다. 공수 기본 강화를 했습니다. 2,400피트, 그러니까 약 730m 지점에서 강화하는 것입니다. 와. 근데 막 730m면 막 도망가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좀 엄두가 안 나서 도대체.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특전사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기구 강화할 때 솔직히 좀 많이 떨리긴 했습니다. 기구 강화 같은 경우에는 자유의지로 뛰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과감하게 뛰고 나니까 하늘에서 맞는 바람이 개운하고 그때 가졌던 자신감은 아직도 특전사 생활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없어서 그런지 첫 항공기 강화를 할 때 매우 짜릿했습니다. 기본 공수교육에서 2주간 지상훈련을 받았을 때는 매우 힘들었는데 강화를 하면서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그 창공으로부터 보상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멋있다.
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궁금해요. 엄청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낙하산을 개방을 하지 않고 자유 낙하를 할 때는 속도가 최대 200km까지. 200km? 야, 200km. 아니 이게 맨몸으로 떨어지는데 200~300km면은 진짜 아찔할 것 같거든요. 기절할 것 같은데 진짜. 강화 중에는 정말 수많은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충돌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낙하산 줄이 꼬여서 제대로 착지도 못할 수도 있고 착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훈련을 하는 장병들은 지속적인 수준 유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 왜 옛날에 왜 개그로 왜 유머 시리즈 중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낙하산이 추락하는 비행기에 낙하산이 하나 있었는데 악당이 지만 살겠다고 메고 뛰었는데 알고 보니 책가방 메고 뛰어가지고 뭐 그런 개그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진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늘에서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을 하면 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그거 하나 믿고 뛰는 거잖아요. 낙하산 하나 믿고.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에 사고를 대비해서 주 낙하산과 함께 예비 낙하산을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 낙하산이 기능 고장이 나서 제대로 산계가 되지 않을 때는 예비 낙하산을 수동으로 개방을 하게 되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그럼 특전사가 되려면 무조건 강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럼 만약에 특전사로서 자격 요건 다른 건 다 완벽하게 갖췄는데 고소공포증이 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특전사가 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수전 학교에서 3주간 실시하는 훈련은 공수 기본 교육인데요. 특전사에서 소속된 모든 인원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듣기로는 강화 훈련이 힘든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뛰어내리는 건 금방인데 뛰어내리기까지의 훈련이 너무나도 힘들다. 정말 안전 또 안전을 위해 지상에서 훈련을 엄청나게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항공기 이탈 자세부터 시작을 해서 지면에 착지하는 착지 훈련, 그리고 낙하산 전개 후 방향을 전환하는 공중 동작 훈련, 그리고 항공기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는 기초 동작인 오영문 훈련, 뭐 이러한 훈련들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뛰어내리는 순간부터 그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고공강화는 무척 위험하다 보니 임무에 맞는 요원들을 선별해 체계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특전사만이 보유한 첨단 장비, 윈드 터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공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서 고공강화를 실시하는 시뮬레이터인데요. 교육생들은 이 윈드 터널에서 실전과 같은 기본 교육과 응용 동작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오늘 진짜 이래서 특전사 하는구나라는 게 진짜 몸에서 느껴지고. 근데 최근에 귀성부대가 이래서 귀성부대구나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네, 맞습니다. 기성부대가 2022년 검은벨의 특수작전 경연대회에서 전 후반기 모두 우승을 거둬 특전사 탑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육군 최정예 300전투원에서도 특전사 탑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일단 박수 한번 치고요. 우리가 뭘 알겠어요. 네, 좋은 그래서 거겠죠. 검은벨의 특수작전 경연대회가 뭔가요? 특수전 사령부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경연대회입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에 7개 여단이 모여서 작전팀 특수작전 경합을 펼치는 건데요. 각 여단 선발전을 통해서 여단별로 한 개 대표팀을 선발하고 마이즈 장비를 이용하여 실전적인 특수작전 경합을 벌이는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각 여단들의 자존심이 걸린 대회였네요. 네. 근데 거기서 우승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박수 한 번 더 쳐야 될 것 같아요. 전반기, 후반기 다 했다는 건데 진짜. 네. 아니 근데 또 이래서 귀성부대라는 소리를 들었던 일이 또 있다고 들었는데. 네, 또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네. 예, 뭔가요? 작년에 특전사에서 육군 전투 체력왕 선발대회인 제4회 헬스 뿜뿜 콘테스트를 펼쳤는데요. 네. 이 대회에서 예선을 거친 육군 9개 부대 86명의 장병이 소속 부대의 명예를 걸고 참가했으나 대개인전 세계 전 종목을 저희 기성부대 간부들이 석권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확실히 많다. 전 종목 이 정도면은 그냥 뭐 특전사 중에 특전사 아닌가요? 해당 장병들이 평소 전투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임무 수행 능력을 기르고
준비 과정에서 강한 정신력과 실전적인 체력을 꾸준히 다져서 이번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까지 완벽 그 자체입니다. 자, 전군 부대자랑 기성부대표는 아쉽지만 네,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행군기를 통해서 우리 부대의 임무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일전불사의 정신적 대비 태세를 가진 기성부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군기를 통해서 특전사에 대한 자긍심과 군인으로서 가슴 뛰는 사명감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이 임무를 부여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는 특전부대 요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기성부대 우리 전우들 감사합니다. 행군기 장기 프로젝트 전군 부대자랑 육군은 물론 공군, 해군, 해병대까지 육사, 공사, 해사도 긴장하세요.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전군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대중입니다. 완전 범죄란 없다. 오늘도 날카롭게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양선효 법무관님과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선효입니다. 병사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특징이 있죠. 숙주한테 빌붙어서 살아요. 다른 병사들이 없으면 군 생활 자체가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짜증. 궁금해. 내 거 쓰라고 했는데 너가 안 쓴 거잖아. 난 분명히 내 거 쓰라고 했다. 너도 내 거 쓰라니까. 쉐어, 공유 쉐어. 알지? 이런 건 좀. 왜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야? 니 건 네가 쓰고 내 건 내가 쓸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느 날 아침 중대장은 책상 앞에서 깊은 고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것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마음의 편지하면서 꺼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뭔가 묵묵히, 네, 불만 사항이 많이 접수된 모양이에요. 무슨 일일까요? 묵묵히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중대장. 그런데 표정이 묘합니다. 살짝 인상을 찡그리는가 싶더니 곧이어 하고 소리를 내서 웃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의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던 걸까요? 중대장님을 향한 약간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가 아닐까요? 아니면 뭐 누가 익명으로 네. 장난을 쳤나요? 근데 아까 수북이 쌓여있다 그랬잖아요. 네. 단체로 장난칠 리는 없잖아요. 쉽지 않죠. 네.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마음의 편지를 다 읽은 중대장은 한 병사를 부릅니다, 이제. 바로 A 병사.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물었더니 A 병사는 꽤나 억울하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우끼리인데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연이어 A 병사의 호소는 계속됐습니다. 아니, 다른 애들도 제 물건 가져다 썼습니다. 오. 자, 그럼 이거는 분명 물건 때문에 생긴 일 같은데 중대장이 왜 웃었을까? 이게 참 궁금하네요. 네. 사건의 발단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거잖아. 이거는 무조건 네. 기생충. 네. 기생충 OST잖아요. 네. 오, 알죠. 말씀하셨겠지만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네, 알죠. 네. 지금 소개할 병사가 딱 이 노래와 어울리는 병사였습니다. 기생충? 타인에게 의존해서 사는 사람. 이 병사는 다른 병사들이 없으면 군 생활 자체가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기생충이었어요.
아, 그 병사가 그러면 설마 A 병사? A 병사. 네. A 병사와 함께 생활하는 다른 병사들은 모두 그를 기생충이라고 불렀어요.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기생충이라는 별명을. 기생충은 특징이 있죠. 숙주한테 빌붙어서 살아요. 하지만 숙주는 그 사실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죠. 그러니까 생활관의 병사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거였거든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요. 아, 휴지? 이거는 그쵸 휴지 두루마리 휴지인데 이걸로 뭘 할 수가 있죠? 아, 딱 보면 각이 나오죠. 아, 그래요? 이건 뭐 저기 몇 칸만 빌려줘 이렇게 빌렸었네. 그렇죠. 부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부대에선 치약과 세탁 세제 이런 휴지 같은 보급품들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A 병사의 생필품은 금방 동이 납니다. 그러면 바로 동기들에게 손을 벌렸죠. 야, 나 그 휴지 색하나 좀 떼줘라. 아, 나 그리고 치약 한번 봐.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이런 소모품들 쓰는 습관이 뭐 약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좀 아껴서 한 칸, 두 칸 쓰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막 생각 없이 쓰는 사람도 있고 아마 A 병사는 어떤 물건을 쓸 때 헤프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돈 빌려달라는 네. 것도 아니고 휴지잖아요. 네. 휴지는 뭐 이렇게 약과. 세서 주기도 참 그래요. 빌려주는 사람 맞아요. 입장에서. 맞아요. 그리고 휴지로 하는 게 사실 뻔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족하면은 또 난감하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병사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뭐 이 정도야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나눴으면 되지.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끝나면 사건의 재구성이 아니죠. 네. 계속 이어갑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취침 준비를 하던 중에 A 병사가 B 병사에게 슬쩍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로션을 한 번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때 B 병사의 반응은? 로션은 한 번 정도 빌려줄 수 있지 않나요? 네. 써? 이렇게. 자 여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세안을 마친 A 병사는 또 그 B 병사에게 다가갑니다. 야, 그 어제 네가 바르고 잤더니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 역시 명품이랑 달라. 너무 싫어. 야, 한 번만 더 빌려줘. 어? 그렇습니다. B 병사의 로션은 백화점에서 구입한 명품 브랜드의 로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도 덧붙여요. 너도 내 것도 좋은 거야. 자기 게 좋았으면 자기 걸 썼겠죠? 네. 정답. 네. A 병사가 B 병사에게 건넨 로션의 바닥에는 2,000원이라는 가격표가 그대로 붙여 있었습니다. 요즘에 근데 정말 이런 찾기가 쉽진 않은데 왜 요즘 화장품 2,000원보다 더 비싸잖아요. 물론 가격으로 물건의 품질을 정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네네. 그래도 이건 조금 그렇죠. 네. 같이 쓰자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비합리적이죠. 네. 양심이 맞아요, 조금은 없네요, 이분은. 네. 명품 맞아. 갖다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B 병사 역시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어요. A 병사가 선임이었거든요. 선임이구나. 그러니까 말이 좋아 로션을 공유하자는 거지. A 병사는 B 병사의 로션을 펑펑 써댔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 팔, 다리에 다 발라댔죠. 명품인데. 그러면서 항상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너도 내 거 쓰라니까. 예, 이게 비병사가 아니 큰맘 먹고 진짜 월급 아껴서 산 제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물 받은 제품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막 쓰면 안 되죠. 좀 얄미워요. 얼굴에만 발라도 아까운 걸. 우리도 아껴서 바르는데. 남의 걸. 바디로션처럼 막 발랐네. 네. 그래서 A 병사가 신나게 써댄 덕에 로션은 금세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A 병사는 타겟을 변경합니다. C 병사에게 말이죠. C 병사는 실내에서 선크림도 바르고 시간을 맞춰 영양제를 챙겨 먹을 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게 많은 거죠. 야, 그 철저한 C병사한테 또 이 철저하게 어떻게 또 빌붙었을지 궁금하네. A병사는 B병사에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접근합니다. 선크림 한 번만. 비타민 하나만. 하지만 C병사는 달랐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오, 좀 싫다. 칼말에 똑 부러지게 하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런데 A병사가 이상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을 해요. 우린 전우잖아. 우린 하나고 전쟁을 났는데 선크림 네 거 내 거 타지면 어떡할 거야? 어차피 내 건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야. 너도 눈치 보지 말고 내 거 마음껏 써. 쉬어. 공유 쉬어. 알지? 이렇게. 순간 얼핏 들어가지고 설득당할 뻔했는데 자세히 생각하니까 논리가 1도 안 맞아. 맞아요. 강요 열받아. 왜 니께 내 거고 내게 내 거야? 니 건 네가 쓰고 내 건 내가 쓸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좋아 쉬어지 그냥 맞아요. 진짜 뻔뻔하네요. 네. 뭐 전생에 뻔데기도 아니고. 야. C병사는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일단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A병사가 참 부지런히 집요하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결국 C병사는 귀찮아서 A병사와 실랑이를 하는 자신이 되게 구차해져서 A병사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뜻이 관철되니까 A병사의 행동은 더욱더 대담해졌어요. 아예 C병사의 관물대를 자기 것처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영양제는 어디에 있는지, 선크림은 어디에다 뒀는지 주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지경이 이른 거죠, 이제. 괜히 별명이 기생충이 아니었네. 네. 아니 뭐 빌려달라고 했으면 언제 갚을 건데. 왜 빌려만 가죠? C병사가 불편한 내색을 내비치는 날에는 A병사도 눈치를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말을 했죠. 내 거 쓰라고 했는데 너가 안 쓴 거잖아. 난 분명히 내 거 쓰라고 했다. 네 거 쓰고 싶지 않다고. A병사가 공유하는 본인의 물건이란 이런 거였는데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로션, 그리고 빨래용인지 세안용인지 모를 비누, 그리고 뚜껑을 닫지 않은 채로 오래 상온에 방치된 선크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건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안 버리는 거지? 아까운가요? 아니 필요하면 사서 쓰면 되지. 제발. 왜 자꾸 빌려달라는 제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개인정보 시간 C병사는 휴대전화를 동영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툭툭 누군가 C병사의 어깨를 치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앞에 해맑게 웃고 있는 A병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만, 그만. 제발. 뭘 또 빌리려고. 아니 설마 휴대전화 빌려달라고 한 거 아니죠? 설마.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네가 쓰는 그 이어폰 그 노이즈 캔슬링 있다며. 야, 나 한 번만 써보자. 너무 짜증나. 궁금해. 아니 이제 하다하다 이어폰까지 빌리는 거예요? 짜증나. 그래서 1시간만 쓰고 돌려주겠다던 A병사. C병사가 난감해하자 본인의 낡아서 한쪽이 나오지 않는 이어폰을 들이미는 거예요. 결국 C병사는 A병사에게 이어폰을 이렇게 넘깁니다. 뭐 돌려줬겠죠? 다행히도 네. 돌려받긴 했죠. 네. 개인정비 시간이 끝나고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나서야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 써도 되는데 휴대전화가 없으면 이어폰이 무슨 소용이죠? 휴대전화 반납하고 그다음에 이어폰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다행이다. 그때라도 줘서. 맞아요. 네. 오케이. 진짜. 그리고 이런 일은 며칠이고 계속 반복됐어요. 이렇게 A병사에게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요. 그래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끼리 함께 뜻을 모은 겁니다.
자, 이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정말 사건의 재구성에서 충격적인 사건들만 접하다가 네. 이렇게 짜증나는 사건은 처음이네. 네. 근데 사실 그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이제 휴지를 2롤씩 저는 보급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병사는 그냥 본인께 쓰기 싫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휴지를 이제 3칸에서 5칸을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만 쓰면은 2롤이면은 사실 충분하게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자기 거 다 쓰고 계속 빌렸다는 건 어딘가는 분명히 자기 거를 숨겨두고 더 넣고 다른 사람 거를 먼저 다 쓰고 나서야 남으면 자기 거 쓰는 거 아닌가? 아,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쌓아놨다가 뭐 하려고 그러고 나뭐 그러니까요. 나가서 팔려고 그러나? 욕심쟁이다. 네. 참. 저희 선임 중에도 100원만 선배가 선임이 있었어요. 100원만 여기저기 다 100원만 빌려. 근데 뭐 10,000원만도 아니고 100원은 뭐 안 주기도 내가 쪼잔해 보이고 맞아요. 줘. 그렇게 빌려가서 몇백 원인데 안 갚어.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네.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어서 쓰니까 주머니에 동전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저축을 했나 그럼?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애매해요. 네, 진짜 네. 애매해요. 뭐 3칸 돌려줘 뭐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것조차 애매해요. 맞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게 정말 빌리는 사람만 빌립니다. 정말 꼭 그 선임이 또 빌리고 그 선임이 또 빌리는데 빌리고 안 갚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문제는. 그래서 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빌려달라 해놓고 안 갚았잖아요. 휴지든 뭐든 간에. 이거 인권 침해 아닌가요? 오, 맞습니다.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가 맞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들한테 부탁해서 몇 번씩 빌려 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A 병사가 지속적으로 타인의 휴지나 칫솔과 같은 생필품을 이제 일명 빌려 쓴다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소모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권리, 즉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권 침해 당연히 해당하고요. 나아가서는 절도죄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참 당한 분들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말씀을 하셨지만 로션 정도 빌려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휴지 3칸? 뭐 당연히 네, 빌려주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후임들도 이런 마음으로 그래 A병사한테 이렇게 하나씩 네. 빌려주기 시작한 거겠죠. 맞아요. 그 후임들도 처음에는 호의로 선뜻 빌려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제 한 번 덜 쓰고 스킨 한 번 좀 뭐 덜 바른다고 해서 당장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이제. 근데 하지만 결국에는 큰 손해가 됐죠 이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병영에서 선임병의 부탁은 쉽게 거절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A 병사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아니 본인 거 다 썼으면 그 저기 뭐 충성마트 가서 돈 주고 사서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왠지 내가 좀 야박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A병사 알아서 좀 눈치껏 빌렸으면 좋은데 그러지도 않고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A병사도 호의가 계속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거고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리는 행동 이게 처음에는 빌릴까 말까 하는 이런 갈등 요소가 있었다가 한번 빌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또 한 번 가서 또 빌려달라니까 또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반복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후임병들이 잘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과 다르게 자신의 이렇게 불합리한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제. 네. 근데 뭐 이번 사건에서 A병사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이 레벨이죠. 네, 이 기생충력에 저는 좀 놀랬어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리도 심지어 네. 본인만의 논리가 명확하게 있어요. 우린 전우다. 우린 하나야. 그래서 네 거는 내가 써야 된다. 내 것도 써라. 뭐 약간 이런 논법인데, 그러니까 넉놓고 있다가 좀 깜빡 넘어갈 뻔했다는 쓸게 없어 그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A병사는 진짜로 이거를 믿어서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논리가 그럴싸했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야기만 듣고는 깜빡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랑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걸 사회 비교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회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는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를 절대적인 평가가 애매모호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A 병사는 생활관에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과 다른 자신의 물건을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스스로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이런 훌륭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뭐 일반의 양심이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범죄 면피용으로 사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 거를 주면서 남의 거를 같이 썼단 말이죠. 뭐 너도 내 거 써. 나도 네 거 쓸게. 뭐가 문제야? 이런 논리인데 A 병사가 본인의 물건을 내주는 이유, 요거는 뭘까요? 즉 후임들이 물건을 갈취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물건을 상호 교환해서 사용한다면 나중에 내가 적발이 되더라도 스스로는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고 죄책감도 조금 감소되니까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물 교환인 척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남의 관물대를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을 했잖아요. 물론 A 병사의 헛소리 때문에 C 병사가 거의 포기하는 수준이 되긴 했지만 이것도 다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계급이 중요한 군에서 선임인 A 병사가 끊임없이 관물대 좀 한번 보자라고 하면 바로 옆자리에서 생활하는 후임으로서는 이걸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A 병사는 너도 내 거 써. 나도 네 거 쓸게 라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만 했을 뿐이고요. 후임의 관물대를 개방하거나 뒤지는데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A 병사의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로션, 휴지, 치약 뭐 이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어폰부터는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은 게 뭐 돌려주기는 했지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계속 돌려주잖아요. 요것도 범죄 아닌가요? 네,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다음 소유자에게 다시 반환해 주는 것을 우리 법적으로는 사용절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절도 중에서도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그 재물의 가치가 소멸하거나 일부 감소된 때에는 절도죄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는 엄연히 사용이 아니고요, 소모에 해당하는 개념이고 이로 인해서 재물의 특수한 기능 가치가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에서도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죠. 혼자 대응하는 게 부담스럽고 어려우면 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음의 편지를 쓰면 좀 좋았을 텐데 병사들은 왜 초반에 대응하지 못한 걸까요? 처음에는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게 점점 횟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쯤이야 해서 정도를 점점 벗어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마음의 편지를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고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MZ세대 장병들이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위해서 악습과 폐습은 바로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잡느냐?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서 고쳐나가야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자, 오늘의 사건 되짚어보겠습니다. A 병사는 다른 병사들의 물건을 본인의 물건처럼 사용을 했는데요. 다른 병사들이 물건 공유에 동의를 했고 다른 병사들도 본인의 물건을 함께 나눠 썼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 병사의 주장처럼 정말 A 병사에게는 잘못이 없나요? 모두들 들으셔서 알겠지만 다른 병사들이나 후임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물건에 대한 처분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병사는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였죠. 심지어 물건들 중엔 화장품, 치약, 휴지 등 단순히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쓰면 없어져 버리는 소모되는 물품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건 동의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소모하는 일명
절도행위가 맞습니다. A 병사에게 자기 물건이 소중하면 남의 물건도 소중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A 병사의 이 잘못된 인식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도 소중하다라는 인식을 가지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받으려면 고여 있는 물을 버려야 하듯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안 되면 병영생활 상담가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인식의 전환의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남의 간물대를 내 것처럼 막 뒤지고 거기서 물건도 꺼내 쓰고 하는 게 제일 이상했어요. 이거는 징계 사유 아닌가요? 네, 이러한 행위는 후임병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육군 규정을 위반해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뭐 티끌모아태산이라고 자잘한 것 같아도 로션, 선크림, 영양제 이거 다 합치면 또 금액이 꽤 커지거든요. 네. 혹시 뭐 이런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은 각급 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이나 주임원사님들에 의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충유의 교육이 수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법무 및 군사경찰에서는 이러한 사건 예방을 위해서 사고 예방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전우들 간에도 아무리 친하더라도 이 적당한 선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내 물건이 소중하면 상대방의 물건도 소중하다는 인식을 꼭 가져야겠습니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견내 해군 10초 안에 방귀 낄 수 있어? 해봐. 군대가 아니라 개그맨 합숙소 이야기 아닌가요?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많이. 채원 씨, 저희 개그맨들도 이렇진 않아요. 이상하네요. 네. 대박 사건. 완전. 해군 특수전 전단 UDT 실입니다. 아니 나 배우들인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잘생겼어? UGT실의 부대 모토는 불가능은 없다입니다. 한마디로 노박수. 나는 영지와 공직 속에 필승의 신념을 다지는 해군 특전 용사로서 사나이 UDT! Wait, I know what you want. 더 늦기 전에 너도 들어와.